성을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3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핵심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히 작동시켜 줄 수 있는 공급자와 파트너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 이유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죠. 파트너십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으로서 점점 큰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거나 리스크를 줄이거나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파트너십을 활용을 하고 있죠. 파트너십, 핵심 파트너십을 작성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핵심 공급자인가? 그리고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 그리고 누가 나의 핵심 파트너인가? 라는 거를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 혹은 구매와 공급자 간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자원이나 활동의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설계죠. 그러다 보니 이런 최적화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죠. 한 기업이 모든 자원을 보유하거나 모든 활동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사업 최적화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파트너십의 목적으로 이런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이나 어떤 인프라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도 파트너십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나 불확실성의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떤 경쟁 상황에서, 경쟁 환경에서 리스크를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한편으로는 경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인 동맹을 맺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은 블루레이, 과거의 기술이기는 하지만 블루레이 같은 경우, 블루레이는 이제 광 디스크 포맷 표준이기도 하죠. 이런 블루레이라는 그런 표준을 만들려고 할 때 가전제품이나 어떤 PC, 미디어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만들고 시장에 도입하면서 표준화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 기업들이 서로 블루레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시 경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이나 어떤 활동을 획득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모든 활동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다른 기업을 이용해서 자원이나 활동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자원이나 활동을 다른 기업을 통해서 획득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파트너십에는 지식이나 라이센스를 얻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고, 아니면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한 채널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단말기 운영 시스템 OS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대신에 라이센스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휴대전화를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역시 이런 자기 회사의 보험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영업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알라딘을 가지고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요 핵심 파트너도 요 알라딘을 갖고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 핵심 파트너 블록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할 때 필요한 공급자와 파트너에 대한 그런 것을 기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부의 위탁, 그러니까 아웃소싱이죠. 외부의 아웃소싱할 활동과 외부에서 조달할 자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블록을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라딘의 경우는 고객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중고책을 매입하는 것 외에도 타 중고 서점을 같이 파트너십으로 활용을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상에 입점을 시키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타 중고서적을 핵심 파트너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블록인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어떤 핵심적인 비용들을 의미를 하죠.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그 가치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수익원을 만들어낸 것 모두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비용 그 블록에서는 그 핵심 자원이나 핵심 활동, 그리고 핵심 파트너십을 작성하고 나면 좀 더 이제 비용 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비용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뭔가? 그리고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 그리고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비용 구조의 유형입니다. 비용 구조의 유형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크게 보면 비용 주도형이냐 아니면 가치 주도형이냐.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 비용은 최소로 줄이는 게 목표죠. 하지만 유달리 비용 구조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비용 구조를 이렇게 비용 주도하고 그리고 가치 주도적인 걸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비용 주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비용 절감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 비용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가 정책, 그리고 자동화, 아웃소싱 확대 등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비용을 줄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저가항공사 같은 기업이 비용 주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주도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있는데, 이거는 비용보다는 어떤 가치 창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가치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 주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화로운 어떤 시설이라든가 정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그 고급 호텔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비용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냐, 아니면 변동비냐,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범위의 경제에 해당이 되느냐를 볼 수가 있죠. 고정비는 생산되는 제품 서비스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소요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인건비, 임대료, 인프라 구축비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일반적으로 제조업 업체가 고정비가 좀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변동비는 그 생산되는 제품 서비스의 규모에 비례해서 변동되는 어떤 비용을 얘기를 하죠. 재료비라든가 제조 경비, 어떤 지급 수수료, 외주 용역비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어떤 그 행사와 관련된 뮤직 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변동비가 높죠. 그리고 그 규모의 경제는 어떤 산출량이 늘어나면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이 그 원재료의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 이제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범위의 경제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범위의 경제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운영 범위를 넓히면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대기업이 동일한 마케팅 활동이나 물류 채널을 이용해서 그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면서 혜택을 얻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죠. 자, 작성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딘을 가지고 또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알라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건비하고 점포 임대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비용 구조에 인건비와 점포 임대료를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수 있는 게 그 초기에 그 매입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개발비도
큰 부분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개발비를 포함을 시켰죠. 자, 이렇게 그 작성 사례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 작성 사례라든가 그동안의 그 9블록을 가지고 그 프레임워크죠.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한번 그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9블록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9블록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